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화천대유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금 떼고 20몇 억이다라고 하는데 5년 남짓 일하고 받은 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큽니다. 여권에서는 뇌물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특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도 특검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야당으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여기서 드는 의문은 도대체 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았길래 퇴직금으로 50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곽상도 의원 아들 말고 누군가에게 또 이 같은 50억을 준 사례가 있느냐라는 궁금증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곽상도 아들에게 줬다는 이 퇴직금 50억 원은 정당한 퇴직금이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에는 어찌된 일인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본선 직행,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보인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는 알 수 없겠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은 영향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돌연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재 완화 꽃놀이패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 정책 철회 등의 조건을 김여정이 내걸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한 적대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2주간 모임 취소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를 강행한다라고 밝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게 코로나19가 최근 발생했는데 과연 10월 말에 코로나를 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더모아의 정치분석실장 윤프로, 윤태곤 실장, 그리고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길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줬던 걸까요? 이 돈 정말 퇴직금이 맞는 걸까요? 화천대유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곽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할 당시 직급은 대리였다고 합니다. 5년 남짓 일하고 퇴직금 50억.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일지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곽상도 아들이 의원의 아들이 어떻게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물론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에 비하면 50억은 많긴 하지만 화천대유의 수익에 비하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요. 땅 보상 등의 핵심 업무를 했고요. 올해 3월 대리로 퇴사를 했습니다. 대리 퇴사. 대리. 월급 230만 원에서 380만 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갑자기 50억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대리님들이 보면 좀 황당해 할 만한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세금 떼고 28억을 실수령했다라고 밝혔고 곽 씨의 계좌로 지난 4월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6년간 지급한 임직원들의 총 퇴직 금액을 합쳐도 5억 7,131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의 9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퇴직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설명이 많이 모자란 대목입니다. 곽모 씨가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퇴직 직전에 50억 원으로 공이 하나 더 붙고 계약이 변경됩니다. 요것도 심상치 않죠. 화천대유 측, 곽 씨가 경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퇴직 사유다. 퇴직금은 3천만 원 선, 성과금은 5억, 사한제 위로금이 무려 44억 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리로 퇴직했고 산재보상금까지 해서 50억. 윤태권 실장님, 기자로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퇴직금 보니까 어떤 기분 드십니까? 뭐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이런 안 난다. 느낌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는 게 예. 5천억, 1천억 하면은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50억에서 세금 떼고 28억 하면은 이게 약간 실체가 느껴지는 숫자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자괴감과 박탈감과 나하고 비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천억 1조 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그리고 저기에 이제 말도 계속 바뀌는 거. 처음엔 퇴직금이다, 뭐 성과금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뭐 산재 위로금이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는 게 아마 뭐 세금의 이유인지 명분의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퇴직금이 아까 3천만 원이고 네. 성과금 5억, 산재 위로금 44억이라는데 3천만 원은 말이 되는데 5억도 조금 황당하다 싶은데 뭐 저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거는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그리고 지금 산재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액수 그리고 저것도요. 산업재해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 공단을 사대보험을 뗀 회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산재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 산재다 44억 했는지 저는 그 후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자, 윤태권 실장님 의견입니다.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지만 곽상도 의원을 바라보고 준 돈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데 여당에서는 뇌물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이 이제 도시개발 고시가 시작된 게 2014년이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했을 때는 2012년, 2013년부터 사업을 준비하다가 고시에 이르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2015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관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럼 2013년, 2015년, 16, 17은 두 정권이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관계에 굉장히 유력한 권력형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법조계 중에도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뇌물의 성격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곽상도 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업무적 대가관계로 힘을 쓸 수 있는 지위였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들이 취직했을 때는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국회의원도 됐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지위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추상적인 가능성, 개연성의 단계라서 뇌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산재 위로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절차가 관련된 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치료비는 지급을 한다. 다만 그걸로도 부족했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뭐 1억, 2억, 3억, 많아야 5억을 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발생됐다라고 하더라도 44억 원은 너무나 지나치게 높고 그럼 워낙에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니까 그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런 배려라든가 이익을 나눠줬느냐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나치게 높은 액수 그리고 하필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보이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뇌물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50억 원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대리로 퇴사했고 6년 정도, 5년 남짓 6년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비슷한 근무 기간에 대기업 회장, CEO가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창규 KT 대표이사 전 6년 근무, 비슷하죠 근무 기간. 퇴직금이 21억. 그러니까 KT의 대표이사보다도 곽상도 의원 아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전 부회장 연매출 100조 원 성과를 올린 분이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59억을 받았다니까 여기랑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부동산 개발업체 고위관계자 A씨. 프로젝트 주도한 고위 직급의 인센티브도 많아야 10억. 50억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자산 운용가 대표도 가져가기 힘든 액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대리로 퇴직한 분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은 내가 일을 했고 다쳤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였고 지급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니 화천대유가 도대체 대장동 땅이 1조 원대 수익 개발 프로젝트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길래 혹시 곽 의원 아들 말고 또 다른 이렇게 막 수십억의 퇴직금 쪽으로 지급된 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곽상도 의원도 처음에는 화천대유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당신 아들은 한 200~300만 원 정도 받았던 일반 직원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아서 지금 석연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건 간에 저는 아무리 들어도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박영수 특검의 따님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빨리 본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본류는 제가 볼 때 싼 값에 원주민 땅을 사들여서 비싼 값에 분양하고 그 남은 차익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돈잔치 한 거 아니에요? 그 돈잔치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고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가 돼서 설계를 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저는 이게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건 빨리 진상을 규명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진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아니면 무슨 이재명 게이트니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할 게 아니라 본류를 빨리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왜 솔직하게 얘기 못했는지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곽상도 의원의 탈당계 제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제명을 하든 출당을 하든 예. 사연을 연유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권에서 이거를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갑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성격이 짙은 거는 무슨 사법 게이트 내지는 사법 카르텔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진상 규명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다 따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이 곽상도 의원 건 혹은 무슨 박영수 특검 딸 건으로 해가지고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도 원주민한테 설계를 이상하게 해서 싼 값에 땅을 수용을 하고 일반 분양금을 비싸게 받아서 돈잔치하고 그걸로 다 이렇게 지금 몇천 원씩 얘기하고 있는 것가 이 사건의 본질. 예. 이렇게 만든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본부장 논란 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건 내가 설계했다라고 밝힌 내역도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화천대유가 이만큼의 수익을 심상정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상식적으로 가져갔는지를 밝히고 곽상도 의원 아들 건도 함께 모두 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곽상도 의원 아들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우리 윤태곤 전 기자는 열과성을 다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해명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온갖 민원에 대응했고 위기 상황 처하는 것 맞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 인정받았다.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아들의 해명도 해명인데 아빠 곽상도 의원의 해명입니다. 이 말이 꼬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아들 월급은 230만 3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 팩트죠, 맞죠? 그런데 50억 받은 것도 언론 보도 뒤에 알았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어디서 50억을 받아왔는데, 물론 세금 때문에 28억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몰랐다라고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천문학적으로 돈 벌어 형편되다 보니 직원한테 돈 준 건데 어쩌냐. 나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도 없고 개발 관련 인허가에 압력 넣은 적도 없다 라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가 우리 아들한테 준 건데 그걸 어쩌냐.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왔는데 이걸 몰랐다? 이 상식적으로 쉽게 신뢰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화천대유를 추천한 것도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있을 때 이 화천대유의 그 대주주인 김모 씨로부터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이제 곽상도 의원이 아들한테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추천할 때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어요. 그 공직자였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특정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 청탁 같은 것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아들이 월급 얼마 받았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 퇴직금만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어저께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SNS에 아들이 해명의 글을 올렸는데 그 해명의 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그 기름을 끼얹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좀 전에도 보셨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내가 일을 한 그 대가로 받은 돈이다. 50억은 사실 우리가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뭐 1,000억, 2,000억, 5,000억 막 이런 식의 엄청 큰 액수가 나와서 지금 감이 좀 없는데, 50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매월 4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10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만한 돈을 물론 뭐 몸이 좀 상했다고는 하나 산재 위로금 쪽으로 44억 원을 합쳐서 50억을 받았다는 거는 국민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 돈이 무슨 성격으로 과연 갔는지, 어떤 이런 공영 개발을 뭐 저지하는 데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죠. 목적으로 어떤 뇌물성으로 받은 건지 혹은 뭐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그 돈을 준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른다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이렇게 입장을 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입니다.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 아버지 영향 없이 가능했겠냐. 말이 되는 소리라. 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곽상도 의원, 물론 본질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줬던 거 아니겠어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50억 원보다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수익이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본질은 이거를 어떻게 화천대유가 벌 수 있었느냐에 대한 걸 파헤치는 게 본질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영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면에 보면 이게 사법 카르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건지 아이러니컬한 건지 여기 모인 분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검도 있죠. 그리고 뭐 대법관도 있죠. 또 이제 여기 한 참여한 변호사를, 그 변호사가 예전에 유죄 1,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참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을 기소한 검사가 있죠. 그 기소한 그 변호사를 변호한 변호인이 있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사도 있죠. 뭐 적 피아 적 뭐 이쪽 저쪽이 없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화천대유 다 모여가지고 큰 뜻을 이루고 있다. 뭐 축이 되는 인물이 이제 뭐 여기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그 해명문에 보면은 김 회장님이라고 나온 분인데, 이 해명문에도 많은 실마리들이 들어있는 게, 처음에 이성문 씨라고 그분이 추석 연휴 첫날인가 둘째 날에
그 한국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다 경영을 했고 그분 대주주일 뿐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해명문에 보면은 김 회장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일에 대해서 성과를 항상 높이 평가하시고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다 경영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그 카르텔의 문제 그리고 그럼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인 건데 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꼬투리 잡히게 돼 있어요.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게 초반에는 이거 설계 다 내가 했다. 치적이다. 예. 그랬다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이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설계의 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사법 카르텔의 축이 있는 것이고 둘 다를 들어가야 되겠죠. 참 근데 말할수록 이제 꼬이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은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사람 보면은 참 고수다 싶은 게 말이 작아요. 난 한 게 없다. 모른다. 돈은 기부하겠다. 딱 이 세 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고수하고 좀 하수의 차이가 난다고 그럴까?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박정화 전 대변인께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자진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그냥 그걸 받아주고 끝입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어제 저희 채널A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약간 이 같은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저도 그 토론회 봤는데요. 뭐 주자들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아직 확인은 분명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조로 50억을 받았다는 거를 이전에 추석 연휴 이전에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럴수록 더욱더 곽상도 의원을 내보낼 땐 내보내더라도 붙들어 매고 어떻게 아들에게 50억이 지급되었는지 곽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자제들 예컨대 뭐 박영수 특검 딸 얘기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얼마가 지급됐고 이 화천대유로부터 어떻게 50억이 지급됐고 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는 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캐 묻고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뭐 박영수 특검의 딸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50억 클럽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며 어정쩡하게 왜 탈당계를 제출받는 저런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지 저도 당원이거든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가슴에 후벼파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한참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많은 당원들이 바라는 그 정권 교체의 열망에 얼마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인지라고 당 지도부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진작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소명을 들었어야 되는 거고 곽상도 의원의 탈당계를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안에서 논의하고 소명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금 이렇게 당에 돌아올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끔 제명이나 출당이나 이런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저런 일이 없을 거고 내가 깨끗해야 남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뭔가 다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원희룡 두 대권 주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가 탈당을 받아줄 게 아니라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받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더 단호한 조치로 부패를 끊겠다는 의리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역공을 대대적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토검 비리 커넥션입니다.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토검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그래도 도마뱀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50억 그 퇴직금 받았다는 곽상도 아들은 누구 거냐? 이재명 후보는 수세에 처했다가 이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고 민주당도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러다 50억 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고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 저지해 중 대가성 뇌물에 일부러 의심된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실패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수경 교수님, 아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국민의힘과 이 법조 부역자들이 소위 이렇게 돈잔치를 하도록 공영 개발인데 그걸 관리 감독 안 하고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떤 식으로 역공을 피고 있냐면은 이게 원래 공영개발로 되려던 것을 구한나라당 세력들이 공영개발이 안 되고 민간이 이거를 수행하게끔 사업을 바꿔서 결국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단군 일의 최대 어떤 업적이라고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왜 국민의힘 혹은 구한나라당 세력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냐, 그거에서 결국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민주당 혹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제 몰아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럼 왜 국민의힘 게이트가 되게끔 이런 사업을 허가해 줬는지,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돈 벌어준 세민이 특검 가자는 걸 왜 수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 김수경 교수가 지목한 바로 그 대목. 왜 특검을 반대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향후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 주제입니다. 국힘 게이트 몸통 밝힐 특검. 민주당에서는 국힘 게이트다라고 얘기했고, 야당에서는 그럼 왜 특검하자는데 반대하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그 누구든 그 어떠한 의혹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특검 법안 조속히 수용하십시오. 성역 없이 수사를 받읍시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검 안 받으면 특검 반대하는 쪽이 몸통이거나 비호 세력이다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50억을 준 것은 어떻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은 문제없다며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속한 검찰 조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만 소요되고 정쟁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일단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을 포함해서 화천대유의 설계까지 이건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있습니다. 시간만 지체되고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을 우려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윤태곤 실장님, 그런데 지금의 검찰을 보는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많은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즉 민주당 의원 출신들의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현 정권의 불편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고 남은 검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을 굉장히 편향된 검찰로 보고 있는데, 이 검찰에게 화천대유 의혹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여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냐, 혹은 국민들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LH 수사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외에. 거기 이제 뭐 한 7명인가 이렇게 구속되고, 뭐 그 위에 탈탈 털어가지고 그다음 전국에 이제 시세 조작한 그 부동산 중개업자 한 3명, 4명 이렇게 잡혔죠. 그리고 직위 해제돼 있는 분들이 LH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인데
뭐 그냥 직위 해제 상태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가지고 탈당했다가 다 우르르 다 들어가고 윤희숙 의원만 사퇴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니 모르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좀 힘 빠지는 소리 하면은 이 사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의 뭐 어떤 뭐 성향과 별개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이 10월 5일, 6일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 예. 결선에 안 간다면은 그럼 이재명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될 거냐. 그리고 또 뭐 이런 면도 있어요. 대선 주자에 대해 가지고 그럼 검찰 특검이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법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과거에 특검했던 사례가 있죠. 박정화 대변인 잘 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특검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인데 워낙 지지율 높을 때래 가지고 이게 뭐 먼지 털이가 아니라 먼지 털어주기식 특검이다. 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뭐 봐줬다. 이런 식으로 특검해서도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저는 난망해 보이고 억지로 한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법에 그 상시 특검이 있거든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지금 또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잊고 계시는 게 많은데 세월호 특검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상시 특검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런 걸 한다면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있습니다만은 뭐 제대로 되겠나 싶네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니까 앞서서 주제 1에서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왜 몰랐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지금 주제 2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왜 여야가 중립적으로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느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왜 이 특검에 반대하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을 진행을 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완전 무결하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도 그 절차 자체에서 관련된 사업 비리가 일부라도 확인된다던가 수사 과정에서 계속 언론 브리핑이 진행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권도 그러면 특검을 받아라 했을 때 곽상도 의원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특검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똑같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총장 관련한 어떤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이제 처가 관련된 문제도 그럼 특검하자 이렇게 쌍방 비슷한 구조에서 시작되지 않는 한 특검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정치적 싸움으로 매몰돼서 거의 블랙홀처럼 대선의 모든 관련된 주자가 그 주자의 이슈가 이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정화 전 대변인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논의들이 있었겠으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 떳떳하면 특검을 왜 못 받냐.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모든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3억 넣고 5천억을 먹었어요. 31살짜리 대리가 7년이라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뭐 대선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특검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드루킹 사건. 그때 경찰이 수사했는데 최초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 못 해가지고 몇 달 소요하다가 특검이 들어가서 사실을 밝혀냈어요. 지금 검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수 총장 지휘하에 있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신뢰 못해요. 그러면 우리 윤태원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시 특검이라는 게 6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해서 결과 밝혀내면 되잖아요. 왜?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저쪽한테는 불리하고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정말 허탈해하고 있는 속이 다 뒤집어져 있는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정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국민들 요구잖아요. 왜 이제 와서 뭐 검찰 수사는 되는데 특검은 안 되고 뭐 말로는 수사 요청한다고 하면서 특검 안 되고 국정조사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할 단계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루속히 어떤 방법이든
수사 결과를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대권 주자들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등도 어제 채널A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건까지 다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 연루 의혹까지 다 특검으로 밝히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민주당 정권이 내로남불의 이권 카르텔이자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화천대유를 통해 그 전형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한 특수본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특검에 인계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서 화천대유의 몸통부터 꼬리까지 탈탈 털어야 됩니다. 50억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게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만 50억을 받았겠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의혹은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2016년에서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최근 특혜 논란이 커지자 사표 제출 후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퇴직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아직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도 특검 수상돼야 한다. 최재형 후보는 박영수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서 소위 50억 클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야당은 제기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 구체적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포함해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의 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거 지금 특검을 하냐 마냐로 지금 여야가 되게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인데 아까 그 윤태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너무나 많은 피아가 없이 뭐 여당 인사, 야당 인사 할 것 없이 막 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그 드러나게 했을 때 특검을 했을 때 뭐가 나올지를 모르고 이게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모르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해봐야 정쟁으로만 비화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 게이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어떤 개발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일부의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위급 뭐 정치인도 있고 거기에는 법조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이 사건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지를 알고 싶은 것인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상대 당의 잘못으로 끌고 가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선에 나에게 유리하도록 혹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정말 좀 보기 짜증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특검을 해서 두 당이 모두 합의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특검이 이것을 모두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빨리 대선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공을 넘기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짜증나는 상황이다. 라는 게 김수경 교수의 한 줄 평일 수 있겠군요. 짜증난, 어느 쪽이든 다 짜증나는 상황. 중립적인 특검해라. 김수경 교수의 의견이었는데 한편 그 박영수 전 특검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이잖아요. 윤태곤 시장님.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차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여기에도 또 껴있네요. 그 의혹이 아니라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 차 받았지. 이제 인정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여기에는 박영수도 있고 최순실 씨 변호한 이경재도 있고
그다음 뭐 이 남욱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인물 중에 남욱 변호사를 이렇게 변호한 변호인도 있고 기소한 검사도 있고 참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영수 특검은 이렇게 최근에 자주 나와요. 박영수 특검은 그리고 보면은 그 김 회장이라는 언론계 출신 이분하고 아주 가까운 것이 자기가 여기에 고문을 하다 시점을 보면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고문을 하다가 특검이 되면서 고문 자리를 그만둡니다. 예. 근데 그때 딸이 입사해요.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고문을 하다가 본인이 근데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사업성이 좋아 보여가지고 딸을 뭐 추천을 한 것인지 뭐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바톤 터치가 있다는 바톤 터치. 말인 거죠. 만약에요, 가정이에요. 로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과 무관하게 로비하고 싶은 입장에서 예컨대 내가 박영수 특검한테 로비를 하고 싶어. 그러면 고문으로 계셔 주시다가 고문이 끝났더라도 그 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로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같은 거다라는 그리고 거죠. 제가 이번에 가정이에요. 네, 공부 많이 했는데 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군가한테 뭘 줄 때 더 효과적인 것은 자식한테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주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세금 뭐 상속세 징역세 떼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한테 주면은 어차피 물려줄 거? 그렇죠. 세금도 안 떼잖아요. 예.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거는 이번 건에서 들었죠. 이 건과 무관한 그냥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취재도 해보고 예. 들어보다 보니까 이쪽의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 물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어떤 연유로 일하게 됐는지 역시 밝혀내야 할 부분일 텐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과 달리 더 특별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어떤 뭐랄까 주변 관리나 본인의 어떤 그 명성 관리도 좀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가짜 수산업 사건에도 연루되시고 이번에도 또 로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이거 적절합니까? 일단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로 이제 수사도 개시가 되고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기간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일반 그냥 사선 변호인으로 이제 지위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방만하고 경계심을 풀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법조인들 이름을 보면요. 사실 변호사들한테 존경받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름이 알려져서 저명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고문으로 있어라고 했을 때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도 이름을 알만한 좀 셀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명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모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아무래도 뭐 정관계 로비를 하면서 이 저명성을 이용했던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지 김영란법을 위반을 했는지 뇌물 소지가 있는지는 이제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한마디로 조금은 뻔하게 보이는, 왜냐하면 고문료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했을 때 대기업에서도 저렇게 1,500만 원씩 주는 전례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변호 활동을 하고 자문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가 본인은 알고 있을 것인데 많은 금액이 왔었더라면 이 회사가 정상적인 구조인지를 파악할 만한 단서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오랫동안 고문을 했다는 데는 좀 의심을 할 만한 사정들이 예. 좀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제 특검을 하자 수사를 개시하자 막 보도들은 많은데 그렇다면 무슨 죄로 누구를 영장을 받아서 적어도 통장에 대해서 이제 열어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특검은 하자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일단 피의자가 누군데, 누가 어떤 행령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정이 되지 않고 여기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에 관련해서만 경찰이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린 건지 빼갔는 건지 횡령 배임인지 그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검이 개시되려면 이 정도 사안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김 대표가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데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면 이 돈을 빼서 뭐 했겠어요? 예. 뇌물 주고 로비 줬겠죠. 가정이에요, 이거, 예. 손 변호사님. 그런 구체적인 명단이나 금액이나 자금의 출처가 확인이 돼야지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어서 또 언론의 브리핑도 가능하게 법률 조항도 넣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지켜보는
진행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 검찰 수사가 맞냐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이슈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박찬호 대변인. 네. 박영수 전 특검이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는 한복판에서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감옥 가게 했던 특검이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의 고문을 간다라는 게 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게 손정혜 변호사님 지적이시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누굽니까?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고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준 그렇죠. 이재명 지사에게는 되게 고마운 분이 그렇죠. 이 화천대유에게 거액을 받고 고문으로 간다라는 것도 좀 의문스럽다라는 게 손정혜 변호사님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수사하려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가능합니까? 지금 일부 지난주부터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올 초 4월 달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소위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가지고 김모 대표로부터 수상한 자금이 흘러갔다. 자금이 이제 대여 형태로 흘러갔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라고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경찰이 사실은 아직도 분명한 수사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마 뭐 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아까 뭐 드루킹 얘기했지만 지금 벌써 4월부터 10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흔적들 증거들이 없어졌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그 경찰 수사에 의존을 한다? 글쎄 잘 모르겠고요. 우리 뭐 쭉 다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념적인 거에 흘러서 정치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게이트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을 했거나 아니면 특검을 했거나 했던 이 고위직 출신의 이 법조인들은 사실은 평판 관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이 조심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여기저기 허겁지겁 뭔가에 달려들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검찰, 현재의 검찰을 어떻게 믿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특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무언가의 실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봐요. 이래서 저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도 그렇고 떳떳하다면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진상을 우선 확인시켜주는 것이 정치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오늘 경찰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 첩보를 경찰이 입수받고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내사가 진행됐는지는 아직은 뭐 의문이에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오전 10시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취재기자의 전원을 지금 막 제가 받았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에요. 이거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이름도 뭔가 어렵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자금 흐름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다라고 경찰에 경고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회사 돈을 한 400 몇십억 정도를 이제 빌린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빌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돈이 언제 뭐 어떻게 지금 이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또 그 돈을 뭐 갚을 요량으로 빌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빌리는 형태만 갖췄을 뿐 사실은 자기가 그냥 가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는 아니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부른 것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내사를 착수한 지 이제 5개월 만에 참고인 신분을 조사했으니까 사실 경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첩보가 예전에 있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서 이제 이게 화천대유가 너무 큰 사건으로 이제 번지니까 이제서 이제 참고인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좀 뒤늦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라서 김수영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경찰이 왜 4개월, 5개월이나 소위 묵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천대유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불렀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지금 화천대유 사건을 보니까 너무나 사건의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너무 만약에 이게 비리라면 너무나 큰 비리가 있는 것인데 이제서 이제 경찰이 부랴부랴 이제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명명백백하게 좀 깔끔하게 조사를 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제 볼 텐데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을 규명해내는 게 일단은 1단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윤태곤 시장님 경찰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경찰이 아마 조사하는 거는 화천대유에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뭐 전체보다는 그 김 대표가 돈을 이제 인출한 거에 대한 걸 거예요. 회사 돈. 회사 돈인지 아니면 자기 계좌에서인지 아니면 회사 돈을 자기가 빌린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 동안 한 수십억. 아예 진짜 ATM 같은 데서 인출했다. 그 인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다시 경찰에다 내려보낸 거거든요. 이 돈 어디다 썼는지. 이 사람이 돈을 왜 자꾸 현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좌를 하면 보이잖아요. 계좌를 이제 이체를 하면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체하면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가는지. 근데 현금 빼가지고 하면은 그럼 뭐 제가 뭐 썼어요라고 하면은 모르니까 아니 뭐 그걸 조사하려고 돈 10만 원, 20만 원 뽑은 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문제제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한 번에 이제 수천만 원씩 합계 뭐 수십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니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이 김 대표는 그 다량의 현금 뭉치를 왜 수회에 걸쳐서 인출했던 걸까요? 일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김 대표가 473억 원을 이제 회사에서 빌렸다, 내가 빌려 쓴 거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인출한 부분과 관련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주임종 이제 대여금 계정이 있습니다. 뭐 주주라든가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빌려서 가지급금, 가입금, 가수금처럼 빌렸다 갚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회계일 수 있는데 빌리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그리고 빌렸다고 하고 갚지 않고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착복이 되는 거죠. 그런 소지가 있을까 봐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을까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의 어떤 단서가 포착이 됐다라고 본다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사의 주안점은 실제로 빌려서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지 실제로 빌린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임의로 인출을 한 다음에 명목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적 용도라든가 또는 아까 뭐 저희가 추정을 했던 로비 자금으로 썼다던가 이런 돈의 흐름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나오게 돼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오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용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손정혜 변호사의 의견은 이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강제 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번 화천대유 전체 의혹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어떤 그 물음, 그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렇죠. 사실은 47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470억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인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수천만 원씩 인출을 한 흔적이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될 정도면은 저는 사회부 기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돈을 달고 왔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저는 찾으면 현금이라도 이렇게 큰 거액이라면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 그래서 지금 김모 대표의 조사 결과가 저는 화천대유의 이 큰 몸통에 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용산경찰서에 지금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고요. 한때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의혹의 중심은 김만배 씨가 있습니다. 키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저희 취재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재진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만배 씨의 이 답변,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경찰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왜
돈을 인출하셨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제대로 답변을 소명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의혹이 억울하다면 제대로 소명이 돼야 오늘 김만배 씨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용산경찰서에 의혹의 키맨이 출석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워진 윤홍 대전 그리고 호남도 이재명. 일단 어제 저희 채널A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하셨으면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예,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꿈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가지고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홍준표 후보가 진짜 홍준표입니까?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뜻이고 그때 영상이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말을 문제는 바꾸면 어떡하십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자, 돌직구쇼 오늘 후반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등판한 두 분의 의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이 토론 대목이 논란인데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작심하고 뭔가를 던졌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대목인데 자, 김만배 씨가 지금 출석을 했군요. 불문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서 이 자리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개혁은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빌리시고 또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처와 이유, 이 조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이 대가성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더불어서 박영수 전 특검 따님 퇴직금 관련해서도 얼마 주셨는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성과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라고 하시면은 박 전 특검 따님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제 개인적인 그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그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로비 의혹이나 그런 정치권 게이트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용처 관련해가지고 현금 인출하신 거 이유랑 용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찰 조사해서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도 오다가 모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쓰는 건 자유고 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라는 게 기사를 쓰는 게 네, 자유지. 기사를 쓰는 건 뭐 기사를 쓰시는 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임도 지셔야 되겠죠. 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갖고 계신 액수랑 그리고 사용하신 액수 조금 비교가 가능할까요? 473억 빌린 거 있어요. 예. 그것 중에서 그 중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액수랑 그리고 어딘가에 사용한 액수가 좀 비교가 될까요? 시끄러우니까 이게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언제쯤 상환이 가능할까요? 그 액수가요? 원래 9월서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터져가지고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정리할 겁니다. 예. 정리해 나갈 순차적으로. 예. 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들이 잠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소식을 주고받거나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 뭐 제가 저와 관련된 분들이야 뭐 맨날 옆에 계신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뭐 저고 제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 아드님한테 50억 원 직접 지시하셨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들어가서 이제 잘 얘기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용산경찰서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박영수 전 특검 등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존경하는 형님들에게 모셔서 지급한 거지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고문 위촉을 존경하는 형님들의 어떤 정신적인 얘기로 운운한 것이 향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박영수 특검 딸에 대해서는 퇴직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직 측정이 안 됐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가량이 지급된 것은 산재가 크다. 산재다라고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총선 기간에 현금 인출은 없었다라고 했고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회사 운영비로 썼다라는 게 김만배 씨, 즉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씨의 조금 전 입장들이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조금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어떻게 50억을 줄 수 있느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조금 전에 산재다.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산재다.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50억은 측정됐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산업 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분들이 저 말을 들으면 속이 디비지는 이야기죠. 디비집니까? 예, 속이 디비지죠. 사람이 죽어도 있잖아요. 산재로 해가지고 1, 2억 받기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그거 소송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말하자면 이명이 들리고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어지러움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하다 보면 이명 들리고 이 어지럼증 다 있습니다. 그걸 산재로 해가지고 50억을 지급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월급 250만 원 받았다라고 250에서 300만 원 받았다라고 곽상도 의원이 월급 명세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50억의 퇴직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2,500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2,000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2,000년. 예. 2,000년간? 2,000년간 근무를 해야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퇴직금 50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퇴직을 해도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근무를 해도 50억 퇴직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게 31살짜리 그것도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50억을 지급했다. 이것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다라고 시작이 된 건데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아들 관련해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책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느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산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50억 원이 책정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재수 의원은 아무리 산재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자, 이양수 의원께 이번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권순일 대법관, 즉 이재명 지사에게 매우 고마운 판결을 해준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파헤쳤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화천대유 등의 고문으로 갈 수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가성은 없었고 존경하는 형님들이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형님 동생의 친분 관계였다면 사실 사적으로 공적으로 더욱더 많은 물밑에서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저 답변은 굉장히 본인한테도 발목을 잡히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문매를 맞아야 될 그리고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또 저분이 오늘 자세를 보면 너무 당당해요. 지금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질타와 비난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책임자 이신다면 저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뒷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말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합법적이었고 불법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뒷배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순일 대법관 같은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법관으로서 그다음에 법조계에 힘 있는 분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크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을 다 고문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이 정도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본인과 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과 그런 법조계 인사들이 본인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어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결국 이 사안은 우리 야당은 검찰을 잘 믿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은 편향돼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검찰 계속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검찰 잘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둘 다 못 믿는다.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빨리 가서 특검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그냥 미궁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해명을 했던, 소명을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김만배 씨 입장 정리해드리면 현금 인출과 관련돼서 불법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비용 집행에 있어서 불법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논란이 되는 곽상도 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산재다. 그리고 권순일, 박영수 전 특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형님들,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 큰 두 대목에 대해서 여야의 재선 현역 의원 두 분 모두 다 김만배 대표의 해명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여야를 대표해서 두 중진 의원들 모두 지금 비판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형님들. 자, 존경하는 박정환 형님. 이 고문들이 과연 화천대유 등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의 고문비가 책정됐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존경하는 형님과 정신적 지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가성 여부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제대로 일을 했었는지 아무 일을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신적 지주 존경하는 형님이 돼버리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상식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김만배 대표의 이 형님들 얘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해석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화천대유 회사 쪽에서는 송전탑 지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했고 권순일 대법관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보니까 형 동생 집단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뒤에 가면 이거는 일과 상관없이 언젠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다 보험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가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저 대장동 개발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마무리 작업 상황에서 이렇게 왜 많은 법조인들을 검찰, 판사, 변호사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을 주변에 모았는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어디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들 대장동 개발하는 설계를 애초에 하면서 심사를 했던 정모 변호사도 결국에 본인을 영입했던 지금 미국 갔다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우기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님 동생들 사이에 무언가의 큰 그림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그림들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 대주주, 그렇죠? 그리고 남모 변호사로 비공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경선 이야기인데 윤태구 실장님, 앞서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지적하는 자목이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추정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해 가지고도 당시 45년 구형하지 않았냐. 실제 국민의힘 경선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양수 의원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옛날부터 탄핵의 강 건너자 해가지고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여기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 당선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되게 멋있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탄핵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성공한 정치로서 갚겠다. 뭐 그분을 뭐 사면을 하고 면회를 가는 게 아니라 성공한 정치로 갚겠다라고 한 데 대해 가지고 다 지지층들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뽑아주고 또 여기 했던 뭐 옛날에 이제 뭐 배신자다 했던 유승민 의원도 돌아오고 또 심지어 이 검사했던 윤석열 후보도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여기에 무슨 우리 공화당이 끼어 있고 김진태 전 의원이 당대표 대선 후보인 것도 아닌데 그 밖에서 볼 때 비슷비슷한 분들이 무슨 네가 박근혜를 공격했니 많이로 싸우는 게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다 비슷하다 밖에서 보면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이런 분들이 볼 때 되게 황당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뭐 저거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누가 더 배신자나 얘기할 거 아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희한해요. 예리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목도 준비가 돼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작전 계획 작게 5015를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내부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작게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이 대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사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토론장에서 작게 5015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저게 지금 대외비 내용입니다. 저건 국회에서도 작게 5015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다 설명을 해달라. 2015년에 국회 상임위가 파행될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작전 계획입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그런 비밀인데 그것을 지금 상대방 후보한테 설명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거를 비공개로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간 상태에서도 그것도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일부 내용만 공개한 게 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작게 5015 치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국방부를 취재해서 거기에 그렇다 하더라라는 추측성 기사를 쓴 건 내용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정부와 뭐 합참이나 미국에서 작게 5015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겠다는 후보께서 저 자리에 나가서 대외비를 저렇게 공론화하고 물어보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은 그건 국가, 정부, 군에서도 이것을 맞다 틀리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카지노 홍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는 라스베가스랑 좀 다르잖아요. 라스베가스는 사막이고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카지노에 대한 홍 후보님 애정이 정말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히 카지노 홍이세요. 왜 카지노 홍이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카지노, 김해에도 카지노, 진해에도 카지노. 아니 전부 카지노 이익을 공유제도로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방금 말한 새만금, 대구, 김해, 진해, 여수 이 카지노를 강원랜드랑 연결시켜서 각 곳곳에 카지노를 지부를 만들자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엮어대니까 내가 참 아니 근데 방금 엮어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지노 홍처럼 말씀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지난번에 두 차례 TV 토론을 통해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조국수 홍이다, 조국과 썸 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지노 홍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그 후보 약을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수 홍, 그다음에 카지노 홍, 이 사람을 이제 규정을 팍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약 오르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화가 나겠다. 물론 뭐 화면에는 되게 웃는 모습이 비춰지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 이제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과거의 행동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정책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교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카지노와 관련된 저게 또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상품, 이 관광하고도 또 관광 산업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약오르겠다 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 상대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젠틀하게 논평을 해요. 젠틀맨이에요.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홍준표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지지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지만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하고 다음 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신. 네, 저분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셨죠? 예. 저는 이낙연 후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역선택하지 맙시다 우리.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권 대권 주자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에서 승기를 잡았던 이낙연 후보가 전북에서는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이로써 계속 과반을 유지하게 되죠. 전체 득표 49.70, 43.99, 호남 경선이에요.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어요. 47.12 대 이재명 46.95. 그런데 전북에서는 다시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54.55 대 38.48.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진정한 마음 더욱더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은 분들의 뜻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도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